안녕하십니까. 글로벌TV의 이길규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미래연구원의 김한규 미주연구실장님을 모시고 코로나19와 미중 정보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미중이 어떤 지금 상태에서 지금 정보 경쟁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과연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정보기관까지 이렇게 관여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기관이 이번 그 코로나 사태에 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건 제일 먼저 미국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보기관이 평소 정보 수집을 해서 또 분석하고 공작 활동하는데 통상적인 정보 활동을 하다가 미국 정보기관이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가지고 그게 확산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출신이 이제 그런 공직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고 또한 이런 개인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냥 무시했는데 결국은 그 무시한 결과가 미국이 세계 최대의 그 코로나19 그 확진자와 사망자를 배출했고 한참 잘 나가던 경제가 지금 실업률이 14.7%로 증가하는 등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래 최대의 좀 불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대응 실패에 대한 비난이 막 고조되었고 이런 그런 환경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선을 11월 앞두고 있는데 대선은 그 전국에서 가장 큰 초대형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난을 모면하고 이 위기를 돌파할 어떤 구실이 어떤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중국 책임론을 거기서 이제 찾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그 중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할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이 참 대응을 잘하고 있다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그 트럼프가 시진핑을 칭찬하던 이유는 그 당시에 중국이 미국에게 정보를 주는데 그게 다 허위 정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속아가지고 그렇게 칭찬하게 됐다. 지금 트럼프 대전지는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코로나 사태 발언을 좀 규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확산이 됐는지 그 도양을 철저히 파악해서 이것을 밝힘으로써 이런 대선과 대해서 이 난국을 돌파해 나갈 그런 생각하에 정부기관을 총동원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밝혀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지시에 따라서 또 미국 전 정보기관이 10개 정보기관이 총동원돼서 지금 정보를 수집하고 지금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그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반중 정세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선 캠프 자체에서 조사한 그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77%가 반드시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그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또 공신력 있는 그 여론조사 기관인 피우 리서치 센터에서도 거기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인 66%가 중국을 싫어한다. 그리고 71%가 시진핑을 못 믿겠다. 91%가 중국이 미국의 최대 위협이다. 그렇게 응답해 나가지고 지금 미국 사회에서 반중 요소 엄청나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중 요소 확산이 이 트럼프가 대선과 돼서 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반중세에 맞춰서 지금 이 정보기관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 발언을 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중국 책임론에 관해서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과연 어떤 그 활동을 해서 좀 얻어낸 성과라 그럴까? 그런 것들은 뭐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미국 정보기관이 작년 1월 29일 날 처음으로 2019년 세계 위협 보고 평가서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에 올해 머지않아 전염병이 대유행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경고를 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완전히 무시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첫 번째 그 보고는 작년 11월 군 정보기관이 사이버 활동과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고 그게 상당히 위험이 있다.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국방정보본부를 통해서 백악관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 무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올해 1일부터 2월까지 2달 사이에
CIA가 서면 보고와 대면 보고를 통해서 12번 이상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고 중국 정부가 그걸 은폐하고 조작하고 있다. 팬데믹 대유행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엄청난 정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NYT라든가 워싱턴 포스트, 내셔널 인터레스트 그리고 또 어떤 퍼린 펄시 그런 미국 유명 언론들과 한번에서 다 보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오로지 미중 무역 협상에다만 관심을 쏟았고 그런 사실이 알려질 경우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그런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데 걱정만 하고 그런 데 정치만 팔려고 완전히 정부를 무시했다고 그래요. 그 결과 지금 엄청난 지금 대재앙을 맞이했습니다. 정보기관에 명령을 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지금 우한에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현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18년 1월과 3월달 주중 미국 대사관에서 2명의 직원이 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해서 싹 살펴보고 이제 워싱턴에 전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숙련된 연구자도 턱없이 부족하고 위성 상태도 아주 엉망이고 관리 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이들을 방치할 경우 엄청난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그 전문을 워싱턴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 CIA라든가 국방정보부 등 미국 정보기관들은 그 전문 내용을 보고 그 바탕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부터 발현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그게 생물 무기화하다가 만들어지지 않은 건지 모든 가능성을 염두고 지금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공동체, 즉 국가정보장실이 지난 4월 10일 날 그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어떤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든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바이러스에 전염된 동물을 통해서 확산됐다든가 혹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우연하게 유출될 가능성 여기에 좀 무게를 두고 조사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정보기관을 총동원해서 중국의 책임을 이제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역시 정보에는 정보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식이니까 중국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활동을 이제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도 지금 미국 정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좀 활발한 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시로 미국 정부기관이 그 코로나 사태 발언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중국 최고위층이 코로나 사태의 중국 발언이 밝혀질 경우에 이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국제사회에서 큰 타격을 받고 중국몽이라는 국가 목표 실현을 상당히 이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또 국내적으로도 공산당 지배체제가 흔들 수 있다. 그런 판단하에서 중국 책임론을 무산시키도록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기관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그 실험했던 모든 샘플을 다 폐기를 하고 모든 그 우한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연구를 금지시켜버리고 국제사회의 그 공동조사 요구도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 상하이 그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를 발표하고 논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 연구를 폐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환상 이공대 교수가 논문 하나를 그 국제학술 사이트에 게재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코로나 사태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발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논문을 게재를 했어요. 그런데 논문 게재하는 마다 바로 삭제를 했고 그 며칠 후에 그 교수는 잘못된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하거나 사과하는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런 걸 볼 적에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될 그런 머리 있지 않는가. 그래서 중국 정보기관에서 파악을 하고 미국의 정보 활동을 하기 전에 사진 차단하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추정이 되고 그리고 또 미국 정보기관 활동이 더 활동 강화하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그걸 찾아내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 정보기관은 이러한 미국 정보기관 활동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가지고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공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 SNS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 정국을 봉쇄할 것이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릴 것이다. 정국을 봉쇄할 명령을 내리면은 그 약탈과 폭력 사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할 것이다. 그런 가짜 뉴스가 SNS를 타고 미국 정부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 상당히 혼란받는데 이것도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 파악하기를 중국 정부관이 공작한 대표적인 사례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14일에는 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의 OAN이라는 조그만 케이블 TV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폭로라는 그런 특집 방송을 했어요. 근데 방송 내용이 뭐냐면은 이 코로나 19 그 바이러스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바이러스 연구해서 거기서 발현이 돼가지고 그것이 중국으로 퍼지고 유럽으로 퍼지고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그렇게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방송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것은 그 트럼프를 아주 그 혐오하는 미국 기득권층 그들이 트럼프가 경제를 살려고 잘 이렇게 대선과에서 유리한 이익을 차지하니까 이걸 파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음모를 따라서 이것을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그런 식으로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미국 정부에서 그걸 딱 조사해 보니까 이건 중국 정보기관 공작이다. 그런 혐의를 잡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범인이 지금 줌이 중국 외교단에 있을 것이다. 지금 추정을 하고 지금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독일에서도 중국 그 공작원이 독일 외교 관리에 접근해가지고 중국 코로나 대응을 잘하겠다 하고 칭찬을 하고 중국 책임론을 부정하는 그런 코멘트를 해달라고 그런 공작을 벌이다가 독일 방책기관인 험보스에 적발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독일 슈피겔지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시진핑이 1월 달에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람 간 전염과 팬데믹 위험성이 있다는 그런 경고를 좀 하지 말고 몇 달 미뤄달라는 그런 전화를 해서 압박을 했다는 사실이 있답니다. 그걸 지금 독일 해외 담당 정보기관인 영방정보부가 그걸 파악을 했답니다. 파악을 했고 지금 그런 걸 볼 적에 지금 중국이 지금 모든 정말 기관 특히 시진핑까지도 참여해서 해외에서 중국 책임론을 무산시키기 위한 그런 공작을 벌이고 있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 이제 그런 필요가 있어서 이제 그 정보 활동을 이제 강화하고 있지만 또 중국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제 이것이 중국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걸 방어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걸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국내 정치도 그렇지만 국제 정치도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그 영향이랄까요. 그래서 정보 용어로 심리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그럴 가능성이 높아라고 만들어가는 이 공작. 이게 이제 그 상당히 전통적인 정보 활동의 과거부터 전쟁에서부터 이제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말씀대로 중국은 미국의 지금 심리전 공작을 한 정황이 지금 좀 드러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 이 우한 바이러스가 정말 그야말로 우한에서 발원됐는지 여부는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 어쨌든 서로 간의 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갖고 굉장히 많은 정보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고 이것이 또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큰 파급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물론 이제까지 쭉 얘기를 들어봐도 이 정보기관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책임을 밝히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쩔지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더 큰 틀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코로나를 비롯한 이 책임 문제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원인이랄까 그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아까 맨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 사태 발언 관련된 중국 책임론은 처음에는 트럼프 대선 그런 뭐 전략이랄까 그런 대선 정국과 관련돼서 시작됐는데 지금 이것이 점점 미중 양국 간 패권 경쟁의 성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책임론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제사회 내에서 반중 정서가 확산되면은 중국 시진핑이 꿈꾸는 중국몽, 중국 건국 100주년 되는 2050년에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고 글로벌 지도국가가 되겠다는 그런 중국몽, 중국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결국 중국은 미중 간 패권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도 시진핑이 그 이른 장기 집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많은 정적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시진핑에 대한 그런 그 정치적 입지에 곤란하지만은 반드시 그걸 비밀로 삼고 정치적인 또한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 좀 시진핑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시진핑으로서는 정말 여기서 꼭 이겨야만 자기 그 국내적인 그런 정치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정말 세계 패권경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자기 그 희망대로 중국을 실현하는 문턱을 넘던 것이고 또 트럼프로서도 만약에 중국 책임론이 허위를 밝혀질 경우 정말 미국의 그 이슈이라든가 그다음 국제적
이미지 또 지도력은 아주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미국과 중국과의 그 평균 경쟁에서 미국이 아무래도 중국한테 뒤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양국은 이번 코로나 테스트의 발언을 둘러싼 그러한 정보 전쟁이 향후 미국 패권 경쟁의 승부를 결정짓는 그러한 주요 변수요. 또 나아가서는 코로나19 이후의 그 신질서를 주도하는 그러한 향배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그런 척도로 생각해서 지금 양국은 지금 사활을 걸고 지금 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만약에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이 충분히 그 대응을 못해서든 또는 중국의 어떤 과실로 또 뭐 고의로야 그랬겠습니까만은 과실로 중국에서 그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최초 발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 이제 하셨습니다만은 혹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절대로 밝히지 않을 것이고요. 또 이걸 그 팩트로 드러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철저히 숨길 것인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외교 무대라든가 하는 것은 사실을 가지고 서로 협상을 하고 이렇게 주고받고를 하지만 정보의 세계에서는 이 밝혀지지 않은 것을 밝히는 것이 정보의 임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서로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밝히는 것이 정보의 사명이고 역할인데 어찌 보면 이제 이 미중 간의 이 정보력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 세계 질서를 누가 리드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결정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중요한 순간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미중 간의 이 코로나를 둘러싼 정보 전쟁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과연 이런 그 사태에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교훈 내지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번 그 미중 간의 그 바쿠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음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보 정쟁을 보면서 정보가 얼마나 국가 안보에 특히 국가 운명을 가라앉는 그런 결정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국가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정보기관을 더 본래 기능과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 모두가 정보기관을 성원을 하고 또 독려해주고 또 침체되는 사기를 좀 진작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럼으로써 우리 정보기관도 미국과 중국 정보기관 못지않는 그런 훌륭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이제 세계 강대국들처럼 이제 우리도 정보기관이 좀 더 크게 신뢰받고 좀 더 역량을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뭐 전적으로 그 부분은 공감이고 우리도 이제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이제 접어드는 이런 대목에서 국가정보기관을 다시 정비하고 국가의 전략을 다시 잘 세우는데 큰 역할을 큰 도구로 쓸 수 있도록 이런 기회에 미중 패권 경쟁을 보면서 우리 정보기관에 나아갈 방향도 한번 국민적인 그 공감대를 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말씀 또 듣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